그날 바닷바람은 유난히 짰습니다. 부엌 창문을 열자 비릿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늘 아침마다 맞추던 주파수 95.1. 다이얼은 숫자를 맴돌았지만 소리는 끊겼습니다. 지지직, 지직.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그 채널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무렵 내 이름도 잘 맞추지 못했습니다. 저기 너 그 누구니? 엄마의 말은 멀리서 부서지는 파도 같았습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서. 엄마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라디오를 돌렸습니다. 숫자는 지나갔고 소리는 흘렀습니다. 주파수도 이름도 자꾸 어긋났습니다. 라디오 옆에는 빨간 스웨터가 접혀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내가 입던 스웨터. 엄마는 마지막 겨울에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추우면 이걸 껴입어. 그러다 이름을 부르려다 숨을 삼키듯 멈췄습니다. 라디오는 지지직 소리를 흘렸습니다. 나는 스위치를 껐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끊긴 소리의 잔향은 사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잃어버린 호명의 잔향이기도 했습니다. 바닷마을의 새벽은 언제나 같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갈매기들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어선들의 엔진 소리가 마을을 깨웠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엄마의 발걸음이 섞여들었습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부엌 문을 여는 소리, 그리고 가장 먼저 라디오를 켜는 소리. 엄마는 바다의 시간으로 살았습니다. 물때를 달력보다 잘 외웠습니다. 썰물이 빠지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생선대 위로 비스듬히 떨어지는 빛, 싱싱한 대가리, 은빛 비늘. 엄마는 멸치의 눈을 보고 소금의 양을 정했습니다. 민서야, 멸치 눈이 맑으면 소금이 적게 든 거야. 탁하면 많이 든 거고. 엄마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멸치를 골랐습니다. 어린 나는 그 말이 신기했습니다. 작은 멸치의 눈으로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멸치의 눈이 아니라 바다를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다가 멸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는 항상 같은 곳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덕 위에 등대가 보이는 자리. 거기서 엄마는 한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름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나는 엄마 옆에서 따라서 바다를 보았지만 엄마가 보는 것을 나는 볼 수 없었습니다. 민서야, 바다는 매일 다른 얼굴을 해. 어제의 바다와 오늘의 바다는 다른 바다야. 엄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눈에는 바다는 그냥 바다였습니다. 파란색이고 넓고 물결이 치는 바다. 그런데 엄마는 바다에서 무엇인가를 읽었습니다. 날씨를, 계절을, 때로는 내일을.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95.1에 맞췄습니다. 찰칵 붉은 전구에 불이 켜졌습니다. 다정한 DJ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닷마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는 김태호입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는 엄마에게 특별했습니다. 엄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나중에 안 일이지만 엄마는 김태호 아저씨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김태호 아저씨는 그런 걸 모르겠지만 엄마에게는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조금 강하니 외출하실 때 겉옷 하나 챙기세요. 김태호 아저씨의 일기예보를 들으며 엄마는
내 옷을 챙겼습니다. 얇은 가디건을 꺼내거나 목도리를 준비하거나 엄마는 라디오의 말을 믿었습니다. 엄마는 유자차 잔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입 있으면 유자를 더. 그 말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유리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유자의 쌉싸름한 향과 꿀의 단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그 맛을 좋아했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함께 있는 것이 어른스러웠습니다. 나는 유리잔에 입을 대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라디오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연이 흘러나오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마다 사연이 다 있지. 그 말은 어린 나에겐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학교에 늦을까봐 걱정하는 고등학생의 사연, 첫 출근을 앞둔 청년의 떨리는 마음, 멀리 사는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편지. 각각의 목소리는 달랐지만 김태호 아저씨는 모든 사연을 정성스럽게 읽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바닷마을 3구에 사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씨. 우리 딸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처음 학교에 가는 날 많이 울까봐 걱정이에요. 딸을 위한 노래 하나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는 그 사연을 들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서도 작년에 그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등교날 나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재미있습니다. 친구들도 생겼고 좋아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아이들을 위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에 엄마는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도 따라서 흔들었습니다. 아침의 부엌은 그렇게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빨간 스웨터는 엄마의 손으로 짜였습니다. 한 코, 두 코, 밤마다 바늘이 부딪혔습니다. 엄마는 저녁 시간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털실이 하나씩 엮여나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요? 나는 엄마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을 담으니까 예뻐 보이는 거야. 민서가 추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민서가 예뻐 보였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실에 스며들어서 예쁜 스웨터가 되는 거야. 그때는 엄마의 말이 그저 따뜻한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정말로 마음을 짜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걱정을, 바람을. 그 모든 것들이 빨간 털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는 그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목을 넘길 때 간질거리는 털실. 항상 작은 흰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자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매듭을 크게 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듭은 마음 잡는 데 필요해.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매듭이 필요해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매듭이 있어야 실이 풀리지 않잖아. 사람 마음도 그래. 어디선가 단단히 매듭을 지어놔야 마음이 흩어지지 않아. 엄마의 말은 항상 깊었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내 마음 어딘가에 매듭을 지어 놓았다는 걸. 나는 스웨터 소매를 만지며 라디오를 흉내냈습니다. 여기는 바닷마을 라디오, 민서의 사연방입니다. 작은 종이에 낙서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유자차 고마워요. 엄마가 돌아오면 나는 종이를 숨겼습니다. 혹시 엄마가 진짜 라디오에 보낸 줄 알까봐. 하지만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라디오 놀이를 하는 걸.
내가 DJ가 되고 싶어 하는 걸. 엄마는 가끔 내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혼자서 라디오 진행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야, 정말 라디오 DJ가 되고 싶어? 어느 날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김태호 아저씨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 좋은 꿈이네. 그런데 DJ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목소리를 예쁘게 하고 좋은 말을 많이 알고 사람들 마음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는 내 대답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사람들 마음을 잘 아는 거요? 그래, 맞아. 사람들 마음을 잘 알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잘 알아야 해. 민서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누와 유자의 냄새가 손끝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 향은 엄마만의 향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언제나 엄마에게서는 그 향이 났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안전한 향. 봄이 오면 바다는 옅은 파란색이 되었습니다. 겨울의 짙푸른 바다와는 다른 하늘빛을 머금은 연한 파란색. 엄마는 낡은 창틀에 기대어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뉴스의 말투, 노래의 멜로디, 광고의 빠른 박자 모두 흘러갔습니다. 봄바다는 참 예뻐.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겨울 내내 얼어있던 마음들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아. 나는 엄마의 말이 좋았습니다. 엄마는 항상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말들. 바다도 바람도 라디오 소리도 엄마가 말하면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라디오에서도 경쾌한 음악이 많이 나왔습니다. 졸업식 노래, 입학식 노래, 새 학기를 맞이하는 노래들. 김태호 아저씨도 목소리가 더 밝아졌습니다. 봄이 되니까 사연도 밝은 것들이 많네요.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희망찬 이야기들. 듣고 있으면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엄마는 종종 메모지를 꺼내 동그란 글씨로 썼습니다. 민서, 오늘 기온 낮음. 목도리. 민서, 비 온다니까 우산 챙겨. 민서, 체육대회 있는 날. 운동화 끈 단단히. 그런 메모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그 글씨를 보며 등교했습니다. 엄마의 글씨는 둥글둥글했습니다. 각지지 않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엄마의 성격처럼. 나는 엄마의 글씨를 따라 써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내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글씨는 마음을 닮아간다고 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민서도 커가면서 글씨가 달라질 거야. 마음이 달라지면 글씨도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 시절 나는 믿었습니다. 엄마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바닷바람은 매년 불었고 라디오는 매일 같은 시간에 켜졌습니다. 유자의 향은 계절마다 달라졌지만 엄마의 손길은 늘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엄마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95.1 FM. 그 주파수는 우리 집의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지면 하루가 시작되고 라디오가 꺼지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나는 자랐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프로그램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였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엄마는 집안일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개킬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라디오 소리는 엄마의 하루와 함께 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닷마을 여러분. 김태호 아저씨의 인사와 함께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라디오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엄마가 라디오를 잘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아예 소리 없이 지냈습니다. 오후의 집은 아침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고요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엄마는 뜨개질을 했습니다. 라디오 대신 작은 음성 녹음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그 음악은 라디오와는 달랐습니다. DJ의 목소리도 없고 광고도 없고 사연도 없었습니다. 오직 음악만 조용히 흘렸습니다. 왜 저녁에는 라디오 안 들어요? 나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침 라디오는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지만 저녁에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음악이 좋아. 하루 종일 밖에서 여러 소리를 들었으니까 집에서는 조용한 게 좋아. 엄마의 말에는 항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엄마만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도, 유자차를 만드는 것도, 뜨개질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엄마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들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들, 김태호 아저씨의 따뜻한 목소리, 유자차의 향, 빨간 스웨터의 촉감. 그 모든 것들이 엄마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된 지금 그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보물 같은 기억들입니다. 엄마가 만들어준 일상들,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들, 엄마가 남겨준 사랑들. 그 모든 것들이 95.1 FM이라는 주파수에 담겨 있습니다. 엄마와 나를 연결해주던 주파수. 그 주파수를 맞추면 나는 언제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시절로. 시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나는 중학생이 되었고 엄마는 40을 넘어섰습니다. 바닷마을은 여전했지만 우리 집의 아침 풍경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라디오의 안테나가 부러졌습니다. 정확히는 부러진 게 아니라 휘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창문을 열어두고 잠든 탓이었습니다. 강한 바람에 안테나가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별다른 말 없이 그 안테나를 다시 붙여보려고 했습니다. 투명한 테이프와 가는 실로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마치 다친 새의 부러진 날개를 치료하듯이. 손가락 끝이 조심스러웠고 표정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렇게 하면 될까? 엄마가 물었습니다. 안테나는 예전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았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테이프로 감긴 부분이 어색했고 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라디오가 예전처럼 나올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다이얼을 95.1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수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다이얼을 돌리며 최대한 맞추려고 애썼습니다. 94.9, 95.3, 95.1. 바늘은 정확한 위치에 있었는데 소리는 조금 비껴갔습니다. 지지직. 소음이 음악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도 때때로 끊어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지직. 바닷마을 여러분. 지직. 김태호입니다. 엄마는 고개를 기울여 귀를 라디오에 가까이 댔습니다. 주파수를 귀로 맞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잠깐 맑은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소음이 다시 덮쳤습니다. 라디오가 좀 이상해졌네.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새 라디오 사면 안 돼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라디오가 좋아. 오래됐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가는 것 같아. 조금 소리가 이상해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신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어떤 날은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도 중간중간 끊어졌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다이얼을 조금씩 돌려가며 최적의 주파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라디오와 씨름했습니다. 때로는 라디오를 들어 올려서 이리저리 각도를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안테나 방향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새 거 사요.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민서야, 물건은 새 것보다 오래된 게 때로는 더 좋을 수 있어. 새 라디오는 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차가울 수 있거든. 이 라디오는 어떻게 말하지? 우리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아. 엄마의 말에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의 아침을 만들어 온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오래된 친구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라디오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맑은 날에도 수신이 불안정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거의 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수신이 나빠지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엄마도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서야. 아니, 아가야. 엄마가 나를 부르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잠시 헤맸습니다. 너, 누구였더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가끔 장난을 치곤 했거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서. 엄마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 민서. 민서야.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어떤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자주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을 부르려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저기, 너 누구니? 엄마의 말은 멀리서 부서지는 파도 같았습니다. 확실하지 않고 흔들렸습니다. 나는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서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끄덕임 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내 말을 믿기는 하지만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는 계속 지지직거렸습니다. 엄마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숫자는 지나갔고 소리는 흘렀습니다. 주파수도 이름도 자꾸 어긋났습니다. 해시태그 3장 흐려지는 신호.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라디오의 수신 상태는 날씨에 따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맑은 날에는 그나마 나았지만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면 거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매일 아침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어려웠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가끔 단어 몇 개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좋은, 지직, 마을, 지지직, 태호입니다. 지직. 엄마는 라디오에 귀를 바짝 대고 들으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라디오를 흔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안테나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새 라디오를 사자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라디오는 이제 안 돼요. 새 걸로 바꿔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소리가 나오잖아.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제대로 안 들려요. 김태호 아저씨 목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괜찮아. 나는 들려.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들리는 걸까요? 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 지지직거리는 소리 사이에서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기억 속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까요?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나를 부를 때 점점 더 헤맸습니다. 내 이름이 입에서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서, 민. 엄마는 내 이름의 첫 글자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마치 그 다음에 올 글자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예요, 엄마. 나는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아, 맞아. 민서. 우리 민서. 엄마는 안도한 것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당황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엄마는 내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우리 집에 왜 있니?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마치 바닥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몰라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서. 엄마 딸 민서요. 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잠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엄마는 내 이름을 몇 번 중얼거렸습니다. 아, 맞다. 민서. 우리 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갑자기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걸까? 라디오가 고장난 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이얼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95.1이 아닌 다른 주파수에 맞춰놓고는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송국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것을 김태호 아저씨의 방송인 줄 알고 들었습니다. 오늘 김태호 씨 목소리가 좀 다르네. 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방송국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요?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른 방송국이에요. 95.1로 맞춰야 해요. 엄마는 다이얼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잘못 맞췄나 보네. 그리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95.1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다른 주파수를 맴돌았습니다. 나는 엄마를 도와 주파수를 맞춰주었습니다. 95.1에 다이얼이 맞춰지자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에 섞여서 불분명하게 들렸지만, 아, 이제 맞네. 엄마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가 95.1이라는 숫자를 잊어버린 걸까요? 그날부터 나는 엄마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엄마의 행동, 말투, 표정,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민서야, 학교 갔다 와라. 학교에서 돌아온 나에게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내가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실수가 생겼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헷갈렸습니다. 국에 설탕을 넣어서 달콤한 국을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맛보고 나서야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달지? 엄마가 당황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탕통을 발견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설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것을 보고 더 당황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설탕과 소금을 헷갈릴 리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잊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이름을 자꾸 잊었습니다. 해시태그 사장 병원 가는 날. 결국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며칠을 애썼습니다. 처음에 엄마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왜 병원에 가야 해? 엄마, 요즘 자꾸 깜빡하잖아요. 검사 한 번만 받아봐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해. 그게 뭐 특별한 일이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설득했습니다. 걱정된다고, 검사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가보자고. 마침내 엄마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걱정된다면 가보자. 병원 가는 날 아침, 엄마는 특별히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외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예쁘게 빗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병원에 갈 때는 깔끔하게 해야 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도 좋고. 나는 엄마의 그런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걱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엄마는 여전히 엄마다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려고 하는. 버스를 타고 시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내에 나오네. 바닷마을만 있다가 나오니까 신기해. 병원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과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긴장해 보였습니다. 신경과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여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엄마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엄마는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조금 깜빡하는 것 같은데 딸이 걱정을 해서 왔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물어보자 엄마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 자꾸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 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 집중력 테스트, 그리고 뇌 촬영. 검사를 받는 동안 엄마는 열심히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1월 15일? 조금 다르네요. 오늘은 11월 20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질문이 더 있었습니다. 엄마는 일부는 맞췄지만 일부는 틀렸습니다. 특히 최근 일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확실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병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검사가 생각보다 어렵네.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헷갈리는 게 많아.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무슨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함께 잘 해나갈 거예요. 엄마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엄마가 이상해져도 민서는 변하지 않을 거지? 당연히요. 엄마는 제 엄마인걸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엄마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인지 훈련을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인지 훈련, 그리고 가족의 사랑과 관심.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는 별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엄마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95.1에 맞추려고 했지만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와주었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들렸습니다. 좋은, 지직, 바닷마을, 지지직. 엄마는 라디오 앞에 앉아서 그 불분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마치 그 소음 사이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찾으려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엄마의 방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문틈으로 소리를 들어보니 엄마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서, 민서, 우리 딸 민서. 엄마는 내 이름을 계속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마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그 소리를 듣고 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나를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우리의 추억을, 우리의 사랑을 기억 속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잊어가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엄마의 기억이 흐려져도 나는 우리의 추억을 더 단단히 붙잡아 두겠다고. 라디오가 고장났지만 엄마가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엄마의 기억이 흐려져도 나는 계속 사랑하겠다고. 주파수가 맞지 않아도 계속 맞추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엄마와의 연결고리를 계속 찾아내겠다고. 95.1 FM. 그 주파수는 이제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라디오 채널이 아니라 엄마와 나를 연결해주는 사랑의 주파수가 되었습니다. 비록 소리가 흐려져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단을 받은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찾아왔고 바닷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사라지고 바다는 거친 파도로 뒤덮였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약을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기억은 조금씩 더 흐려져 갔습니다.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 혼자서는 95.1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학교에 가기 전에 미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두고 갔습니다. 엄마가 헤매지 않도록. 고마워, 민서야. 엄마가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미안해.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괜찮아요, 엄마. 미안해할 거 없어요. 하지만 엄마는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가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 왜 자꾸 잊어버릴까? 엄마는 자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병이 그런 거예요. 엄마는 여전히 좋은 엄마예요. 엄마는 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지지직거렸습니다. 겨울 날씨 때문인지 수신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잘 안 들리는데 다른 방송 들을까요? 내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이게 좋아. 김태호 씨 목소리가 들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들리는 걸까요? 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릴 뿐인데 엄마는 그 속에서 무엇을 듣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나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라디오에서 뭐가 들려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김태호 씨가 말하고 있어. 좋은 아침이라고. 그리고 음악도 나오고 예쁜 음악. 하지만 내가 들기에는 소음뿐이었습니다. 엄마는 기억 속의 라디오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들어온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를, 익숙한 음악들을 기억으로 재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 나는 잘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현실과 기억이 섞여서 엄마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세계에서 엄마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엄마는 자주 과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초기 이야기,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 마치 시간이 뒤섞인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오갔습니다. 민서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중학생인 나에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정해 주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중학생이에요. 유치원 안 다녀요. 하지만 엄마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언제 이렇게 컸지? 그래서 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엄마의 시간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렸어요. 바다 그림. 어머, 우리 민서 그림을 잘 그리네. 어떤 바다 그렸어? 파란 바다요. 갈매기도 그리고 배도 그렸어요.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의 엄마는 정말 편안해 보였습니다. 빨간 스웨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엄마는 겨울이 되자 그 스웨터를 꺼내서 나에게 입혔습니다. 추우니까 이걸 입어. 스웨터는 이제 내게 작았습니다. 중학생이 된 나에게는 어린아이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꺼이 입었습니다.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 딱 맞네. 우리 민서한테 딱 맞아. 엄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스웨터를 입고 있으면 정말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나 사이의 시간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더 단순하고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민서야,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해볼까? 라디오 방송요? 응. 집에서 우리끼리. 진짜 라디오는 잘 안 들리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자. 그 제안이 재미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라디오 DJ를 꿈꿔왔으니까요. 엄마와 함께 라디오 방송을 한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을 작은 방송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디오를 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녹음해보자. 나중에 들어보면 재미있을 거야. 나는 DJ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바닷마을 라디오, 민서의 특별 방송입니다. 엄마는 청취자가 되었습니다. 박수를 치며 호응해 주었습니다. 와,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닷마을에서 가장 멋진 엄마, 민서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즐거워했습니다. 엄마,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닷마을 여러분. 저는, 저는, 엄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엄마입니다. 내가 도왔습니다. 아, 맞아. 민서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을 놀았습니다. 가상의 사연을 읽어주고, 노래를 신청하고, 날씨를 알려주고, 엄마는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진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것처럼. 민서야, 이거 정말 재미있다. 우리가 진짜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까? 좋아요. 매일 방송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집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습니다. 엄마가 기억하지 못하는 날에도 나는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바닷마을 라디오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선가 나타나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비록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날이 있어도 라디오 방송은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 해줄까? 네, 들려주세요. 엄마도 어렸을 때 라디오를 정말 좋아했어. 할머니와 함께 라디오를 들었지. 그때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라디오가 전부였어. 엄마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이야기할 때는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마법 같았어.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사람인지 상상할 수 있었고, 음악을 들으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었어. 저도 그래요. 라디오 들으면 상상하게 돼요. 그래, 민서도 그렇구나. 우리 닮았네. 그 말을 들으니 뭉클했습니다. 엄마와 내가 라디오를 좋아하는 것도 닮은 거였구나. 유전인지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같은 것을 사랑했습니다. 카세트 녹음기에는 우리의 방송이 쌓여갔습니다. 매일매일의 이야기들, 웃음소리들, 때로는 울음소리들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녹음들을 혼자 들어봤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또렷했던 목소리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흐려져도 그 속에 담긴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어떤 날은 더 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기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학교에 있는 동안 엄마가 걱정되었습니다. 가스를 켜놓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한대? 엄마는 어린아이처럼 물었습니다. 네, 엄마. 거기서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민서도 같이 갈 거야? 매일 보러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원 준비를 하면서 나는 빨간 스웨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휴대용 라디오도 가져갔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병원 방은 깨끗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엄마는 그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엄마가 불안해했습니다. 병원이에요, 엄마. 잠깐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나도 몰랐습니다. 조금 더 건강해질 때까지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엄마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습니다. 바다가 안 보이네.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면 받아볼 수 있어요. 나는 휴대용 라디오를 꺼내서 95.1에 맞췄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도 수신이 되었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닷마을 여러분. 엄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 김태호 씨다. 반가워. 엄마는 라디오에 가까이 앉았습니다. 집에서와 같은 자세로 마치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방과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만의 방송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계속 변했습니다. 어떤 날은 나를 알아봤지만 어떤 날은 낯선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 있어요? 엄마가 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서예요. 민서? 민서가 누구죠?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딸이에요. 빨간 스웨터 짜주신 거 기억나세요? 빨간 스웨터를 보여주자 엄마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거 내가 짠 거야? 네, 엄마가 저를 위해 짜주셨어요. 엄마는 스웨터를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민서, 우리 딸. 그런 순간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 희망이 생겼습니다. 라디오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몰라봐도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 편안해했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는 엄마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엄마는 그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집에서도 눈이 올까? 네, 바닷마을에도 눈이 올 거예요. 언제 집에 가지? 곧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걸.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특별한 말을 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안 잃어버릴 거야. 정말요? 응.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 머리가 잊어도 마음은 기억해.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엄마가 나를 잊어버려도 사랑은 남아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겨울이었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많이 나빠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고 깨어있을 때도 정신이 흐릿했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들으면 엄마가 반응했습니다. 95.1 FM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면 엄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닷마을 여러분. 그 익숙한 인사말이 들리면 엄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해도 그 소리를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에서 라디오를 틀어주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김태호 아저씨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비록 대화는 할 수 없어도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디오에서 내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바닷마을에 사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씨. 저희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기억도 많이 잃으셨어요. 하지만 태호 씨 방송만은 기억하세요. 매일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를 위해 좋은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민서올림. 내가 보낸 사연이었습니다. 몇 일 전에 라디오 방송국에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보낸 것이었는데 정말로 방송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연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 엄마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사랑해. 엄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면이라는 오래된 발라드였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바닷마을 민서 씨의 어머님께 보내드리는 노래입니다. 어머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라디오를 좋아했던 이유를 알아? 왜요? 라디오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거든. 목소리로만 연결되는 거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마음은 연결돼. 그게 신기했어. 저도 그래요. 라디오 들으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도 그래. 라디오가 우리를 연결해줬어. 매일 아침 95.1을 들으면서 우리가 더 가까워졌지.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라디오는 우리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들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단단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없어도 라디오는 계속 들어줘. 95.1 FM. 그 주파수에는 우리의 추억이 다 들어있어. 네, 엄마. 계속 들을게요. 그리고 가끔은 엄마 생각하면서 들어줘. 그러면 엄마도 어디선가 함께 듣고 있을 거야. 그날 밤이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라디오는 켜져 있었습니다. 95.1 FM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음악을 들으며 평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혼자 병실에 남았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바닷마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인사말을 들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우리의 추억은 그 주파수에 남아있다는 것을. 95.1 FM은 이제 엄마와 나를 연결해주는 영원한 채널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끄지 않았습니다. 계속 켜둔 채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엄마도 그 방송을 듣고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엄마가 떠난 후 나는 바닷마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라디오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유자차 끓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러진 안테나를 테이프로 감은 채로. 나는 한동안 그 라디오를 만질 수 없었습니다. 켜기도 어려웠습니다. 엄마 없이 라디오를 듣는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음악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엄마의 부재를 더 깊이 느꼈습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엄마가 더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라디오를 켰습니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95.1에 맞췄습니다.
엄마가 하던 그대로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들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닷마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는 김태호입니다.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들었던 그 목소리. 이제는 혼자 듣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했던 그 목소리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이. 라디오 수신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안테나가 부러진 채로 몇 년을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소음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김태고 아저씨의 목소리도 끊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새 라디오를 살까? 아니면 이 라디오를 수리할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는 끝까지 이 라디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 것보다 오래된 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라디오 수리점을 찾아갔습니다. 시내에 있는 작은 수리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라디오 오래됐네요. 언제 산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젊을 때 사신 거예요. 30년 넘었을 거예요. 30년. 그럼 정말 오래됐구나. 요즘은 이런 라디오 잘 안 나와.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뒷면을 열어서 내부를 확인하기도 하셨습니다. 안테나 부분을 특히 유심히 보셨습니다. 안테나는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 회로가 많이 노화됐네요. 완전히 새 것처럼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소리만 제대로 나오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며칠 시간을 주세요. 라디오를 맡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라디오가 없는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오래된 라디오만의 따뜻한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라디오 수리 끝났어요. 가져가세요. 수리점에 가니 라디오가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안테나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테스트해 보셨습니다. 95.1에 맞춰볼까요? 다이얼을 돌리자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맑게 들렸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새 라디오 같았습니다. 와, 정말 잘 나와요. 나는 감탄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라도 잘 관리하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이 라디오는 품질이 좋은 제품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거든. 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95.1에 맞췄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선명한 방송이었습니다. 엄마가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닷마을 여러분.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치 엄마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나는 유자차를 끓여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하던 그대로. 하지만 혼자 듣는 라디오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옆에서 함께 웃어주거나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나는 여전히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95.1 FM은 내 일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태호 아저씨가 특별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화로 신청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바닷마을 라디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라고 합니다. 아, 민서 씨. 혹시 예전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인가요?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김태호 아저씨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슬프겠어요. 어머님이 라디오를 정말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네, 매일 들으셨어요. 95.1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어머님을 위해 무슨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던 사랑한다면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닷마을 민서 씨의 어머님을 기리며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방송에서 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엄마와 나의 라디오 사랑을. 그 일 이후로 나는 가끔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엄마와의 추억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김태호 아저씨는 그 사연들을 정성스럽게 읽어주었습니다. 다음은 바닷마을 민서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씨. 오늘은 엄마 생일이에요. 매년 이날이면 엄마와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유자차를 마셨어요. 올해는 혼자지만 라디오를 들으니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를 생각하며 좋은 음악 하나 들려주세요. 그렇게 라디오는 엄마와 나를 계속 연결해 주었습니다. 비록 엄마는 곁에 없었지만 그 주파수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진로를 정해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방송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라디오 DJ가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나를 연결해준 그 목소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나는 매일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공부가 힘들어도 미래가 불안해도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11장 대학에서의 새로운 시작. 얼마 후 대학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바닷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꿈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도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숙사방에 짐을 풀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라디오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래된 라디오를 서울까지 가져왔습니다. 내 인생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울에서도 95.1 FM이 잡혔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닷마을에서 듣던 그 방송이 서울에서도 들린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라디오는 정말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체였습니다. 방송학과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라디오의 역사, 방송 기술, 진행 방법,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라디오 실습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라디오 방송을 해보세요.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했던 가상의 방송이 떠올랐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라디오 DJ의 적성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동기들도 내 방송을 좋아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워. 진짜 DJ 같아. 그런 말들을 들으며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대학 2학년 때 교내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송국이었지만 실제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DJ가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새로 합류한 민서입니다. 첫 방송이었습니다. 떨렸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는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닷마을에서 함께 들었던 라디오 이야기, 95.1 FM에 대한 이야기, 많은 청취자들이 공감해 주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라디오 들었어요. 라디오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연들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디오는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달이라는 것을, 엄마와 나를 연결해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줄 수 있다는 것을. 해시태그 12장 꿈을 향한 발걸음.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큰 방송국은 아니었지만 정식 라디오 DJ가 된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하는 날 나는 특별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빨간 스웨터였습니다. 엄마가 짜준 그 스웨터를 가방에 넣고 방송국에 갔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었습니다. 신입 DJ 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방송국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떨렸습니다. 나에게 배정된 시간대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아침 방송과는 다른 시간대였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서의 오후 2시라는 프로그램명을 정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첫 방송을 준비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DJ가 되고 싶은지, 청취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첫 방송 날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서의 오후 2시입니다. 새로운 DJ 민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사랑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매일 아침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그때의 따뜻한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DJ가 되었습니다. 나는 엄마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95.1 FM에 대한 이야기, 바닷마을에 대한 이야기. 청취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연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서 DJ님, 어머니와의 이야기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저도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라디오가 이렇게 소중한 매체인지 몰랐어요. 그런 사연들을 읽으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엄마가 원했던 일이라는 것을. 몇 개월 후 특별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 DJ님. 저는 바닷마을에 사는 김태호입니다. 김태호 아저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민서님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주 사연을 보내주시던 분.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사연들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읽으며 나는 울었습니다. 방송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취자들도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민서님이 훌륭한 DJ가 된 것을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디오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 방송은 특별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했던 김태호 아저씨와 엄마의 딸인 내가 라디오를 통해 만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나는 경험 많은 DJ가 되었습니다. 민서의 오후 2시는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기획을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기일에 맞춰서 엄마에게 보내는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와의 추억, 라디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리움을 담은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저에게 라디오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엄마에게 보내는 방송입니다. 그날 방송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침 풍경, 라디오 앞에서 함께 보낸 시간들,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던 일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야기.
엄마는 라디오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고 했어요. 목소리로만 연결되지만 마음은 확실히 연결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라디오를 통해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청취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연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자신만의 라디오 추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와 함께 라디오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라디오를 좋아하셨어요. 라디오 소리만 들어도 그때가 생각나요. 그날 방송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라디오의 힘, 기억의 소중함, 사랑의 영원함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95.1 FM에 맞췄습니다. 김태호 아저씨는 이미 은퇴하셨지만 그 시간대에는 다른 DJ가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도 민서야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해시태그 에필로그 영원한 주파수. 지금도 나는 매일 라디오를 켭니다. 아침에는 집에서 95.1 FM을 들으며 유자차를 마십니다. 엄마가 하던 그대로. 오후에는 방송국에서 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 오래된 라디오는 아직도 내 집에 있습니다. 수리를 받아가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 라디오를 살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라디오에는 엄마와의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빨간 스웨터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작아져서 입을 수는 없지만 겨울이면 꺼내서 만져봅니다. 엄마의 사랑이 한 땀 한 땀 들어있는 스웨터입니다. 가끔 바닷마을에 갑니다. 엄마의 묘를 찾아뵙고 옛날 우리 집도 구경합니다.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지만 그들도 아침마다 라디오를 듣는다고 합니다. 95.1 FM을. 김태호 아저씨는 은퇴하셨지만 가끔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방송계 행사에서 만나면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십니다. 민서 씨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딸이 이렇게 훌륭한 DJ가 되었으니까요.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 방송을 들으며 자랐거든요. 라디오의 힘이죠. 세대를 이어주는 힘. 그렇습니다. 라디오는 세대를 이어줍니다. 엄마에서 나에게로, 나에서 다음 세대로. 사랑도 함께 전해집니다. 오늘도 방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켭니다. 95.1 FM. 그 주파수에는 여전히 엄마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사랑은 들립니다. 민서야 사랑해. 나는 라디오를 향해 대답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주파수는 숫자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 기억의 이야기, 연결의 이야기. 95.1 FM은 엄마와 나를 영원히 연결해주는 사랑의 주파수입니다. 라디오가 켜진 채로 나는 잠에 듭니다. 꿈속에서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지지직거리던 소음도, 김태호 아저씨의 목소리도, 엄마의 웃음소리도, 모든 것이 그 주파수 안에 살아있습니다. 잃어버린 주파수는 없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주파수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떠나도 시간이 흘러도 그 주파수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95.1 FM. 우리의 주파수, 사랑의 주파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파수는 변할 수 있지만 사랑은 그렇게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파수를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도, 엄마의 목소리도 그 주파수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도록